우리나라 증시에는 참 이상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죠. 아니, 왜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는 걸까요? 오늘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체가 뭔지, 그리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나온 지배구조 개혁이 대체 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이게 뭐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. 정말 오래된 얘기죠. 세계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아주 오랫동안 투자자들을 실망시켜온 정말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요, 아주 중요한 법률 개념 하나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. 그건 바로 회사 이사들은 법적으로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느냐, 이 질문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변화, 글자 몇 개 바꾼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. 와, 이거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변화입니다. 이사의 의무 대상을 그냥 막연하게 회사라고 했던 것에서 권리를 가진 모든 주주로 명확하게 콕 집어 바꾸는 거니까요. 바로 이런 법의 빈틈 때문에 우리가 흔히 듣는 물적 분할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. 회사의 제일 돈 잘 버는 핵심 사업부를 뚝 떼어내서 다른 회사로 만들어 상장시켜 버리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원래 회사 주식을 들고 있던 주주들의 가치는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. 문제가 또 있습니다. 바로 자사주인데요. 원래 자사주는 주가를 올리려고 회사가 자기 돈으로 사들이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걸 없애버리지 않고 오히려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키는 마법의 아이템처럼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. 주주들을 위해 쓴 돈이 오히려 주주들 뒤통수를 치는 격이죠. 그럼 이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왔을까요? 바로 기업 운영의 규칙, 그 판 자체를 새로 쓰겠다는 겁니다. 그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. 아까 봤던 이사의 의무 조항을 바꾸는 거죠. 이제 이사는 막연한 회사가 아니라 단 한 주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법에 아예 못을 박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 문제입니다. 이것도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고 확실해요. 회사가 자사주를 샀다. 그럼 무조건 소각, 즉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. 원리는 정말 간단하죠? 세상에 돌아다니는 주식의 총량을 아예 줄여버리는 거예요. 그럼 남아있는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다이아몬드처럼 더 귀해지는 겁니다. 희소성이 생기니까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의무 공개 매수라는 겁니다. 이건 뭐냐면요,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릴 때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비싸게 팔고 빠져나가는 소위 먹튀를 막는 장치예요. 소액주주들도 똑같은 가격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죠. 아주 공평하죠? 자, 그럼 이런 개혁안이 나오니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아주 즉각적이었는데요. 특히 지주회사들 주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.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. 지금 보시는 롯데지주 같은 경우 회사가 가진 자사주 비율이 무려 32%나 됩니다. SK그룹도 24%나 돼요. 만약에 자사주 의무 소각이 법으로 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이 사라지면서 그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폭발하는 거죠.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SK그룹 구조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손자 회사인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60조 원인데 하이닉스 지분을 가진 엄마 회사 SK스퀘어는 17조 원, 그리고 그 엄마 회사를 가진 할아버지 회사 SK 주식회사는 고작 13조 원이에요. 말이 되나요, 이게? 자회사가 훨씬 비싼데 모회사는 더 싼 이 기막힌 상황. 바로 이것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. 물론 이렇게 판을 뒤흔드는 변화에 대해서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. 당연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. 주로 재계 쪽에서 나오는 반대 논리는 이겁니다. 이러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사사건건 소송을 걸어서 경영을 못하게 발목을 잡을 거다. 그래서 결국 회사 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. 이런 우려죠. 그런데 말이죠, 이 뜨거운 찬반 논쟁의 이면에는요, 어쩌면 이번 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숨은 보석이 있습니다. 바로 우선주입니다. 우선주가 뭐냐면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조금 더 받는 주식인데요.
우리나라에서는 이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64.6%나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.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정말 기이할 정도의 할인율입니다. 그런데 이번 개혁들이 바로 이 우선주가 이렇게까지 찬밥 신세였던 이유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. 이사의 의무 대상에 우선주 주주도 포함되고 M&A 때도 똑같이 대우받게 되니까요.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서름이 사라지고 그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. 바로 한국 기업 내부의 권력, 그 힘의 추가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. 지금까지는 소수의 지배주주, 그들의 경영권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한 주를 가졌든 100만 주를 가졌든 모든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시장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인 셈입니다.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. 과연 이번 개혁은 수십 년 묵은 한국 시장의 족쇄를 풀고 그 잠재력을 폭발시킬 열쇠가 될까요? 아니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고위험의 도박이 될까요?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지켜보며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